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 매일같이 시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채널 있을까요? 네, 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충분하게 이제 진단이라든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항상 중요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너무나 탄탄해요. 안정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주도 섹터라든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부터 해볼게요. 지난번에 매수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급등세를 보였던 현대바이오. 네. 오늘도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현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종목들 리뷰 드리는 종목군들은 업종 섹터에 대해서 제가 전반에 걸쳐서 한번 리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볼 테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어제 갔다가 약간 밀렸었습니다만 다시 오늘 양봉을 그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이제는 식상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애지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주가가 상한가를 치거나 그런 형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료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로 갔던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이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단기 관점에서는 이 정도 올랐을 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호재가 말씀드렸죠. 많이 식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 종목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줄이시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PPI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반도체, 5G와 관련된 숨은 중소형주로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충분하게 완만한 반등이 시도됐다가 최근 장세가 부진하면서 다시 밀렸고요. 다시 오늘 양봉이 나면서 3일 동안 반등이 다시 한번 시도가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아직은 쭉 뻗는 강세는 아닙니다만 직전 고점 물량을 받으면서 안정된 흐름이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분명히 탄탄하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매기가 그동안 쉬어왔었던 일부 IT 섹터를 중심으로 매기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면 감안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홀딩하시면서 물량을 아직은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도 참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RM2 테크놀로지, 자,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나서 큰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지금 현재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흐름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렸고, 80% 이상, 10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냈다가 지금 기간주 중입니다. 말씀드렸죠.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강하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고, 5G라고 하는 그 시장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 바닥 다지고 양봉이 연출됐듯이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 없겠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계시고 오히려 조금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더 매수하는 그런 관점의 대응이라고 충분하게 해볼 만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5G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는 것도 여러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DNT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T는 여러분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죠. 성장성과 실적 가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저가권의 종목들은 장기간 걸친 주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물량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량 받으면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어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도 필요한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NT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2시 40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장도요, 새로운 악재나 호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쵸. 그런가 잔잔하게 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잔잔하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너무 좋죠. 조정 양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한 큐로 제가 탄탄한 조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탄한 조정. 우리의 심장을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조정이 그렇죠. 아니라 탄탄하게 조정받고 있는 굉장히 구간이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안정적인 상태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조정치고는 너무나 탄탄하고 이렇게 네. 탄탄한 조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옆으로 약간 기어가는 그런 조정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된 조정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조정 자세를 보면서 정말 시장의 강세 기조가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느낍니다. 어제 그저께 주가가 장대 음봉을 연출시키는 폭락 조정이 연출되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날 폭등이 나왔었죠. 그만큼 지금 장세는 시장 대기 매수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기조가 강력하다라는 거 분명히 보시 바라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상방으로는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 그리고 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지수의 상방을 일단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이 탄탄하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엄청난 그 유동성들이 장세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하방을 탄탄하게 갖고 있고 또 악재가 상방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렸죠. 북한 문제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북한 문제는 전쟁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팬데믹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다면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자, 시장은 분명히 탄탄한 하방 경직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흐름 자체가 완전히 커플링입니다. 중국 증시는 완전히 뒤로 배제가 된 상태고요.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나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밴드 장기간을 거쳐서 직전 고점까지 온 상태에서도 지금 나스닥 지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그 밴드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 흐름은 뭐냐면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하는 것이고,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매물이 없죠. 바로 이 시장은 고점에서 물량받고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는 그렇게 많은 매물 받지 않고 오히려 소량의 매수만으로도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은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중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스닥 시장 첨단 기술주가 미국 증시의 상승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좀 하시 바라고요. 자, 우리 코스닥 시장의 차트 일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더불어서 국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직전 고점 밴드 상단을 뚫은 상태고요. 그 밴드 상단의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이 나면서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출렁거림이 진행이 되고 나서 반등세가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단행하시기 좋겠고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 첨단 기술주가 강세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코스닥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점, 요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닥을 일봉 차트 보면서 또 시장에서의 조정이 탄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좀 한시름 놓으면서 시장 대응해봐도 괜찮을지 내일의 한 수 들어볼게요. 자, 내일 한 수는 이삭죽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죽기, 저희가 이 단어를 지난번에 썼었어요. 그렇죠, 네. 썼었죠. 증시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자, 지수 이제 1,400전부터 1,600선 하단부터 아마 제가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장세는 이삭죽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장이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쯤 올라갈지 모를 때, 그럴 때 좋은 주식을 밀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급격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쪼러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 기조는 아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올랐다 그래서 꺾이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와 내려가는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경기고 실적입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 기조는 아직은 이상이 없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인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이번 기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 조정이 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도 보시기는 아쉽습니다만 대기 매수세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길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 짧은 기간 조정 후에 재상승에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삭죽기라고 했었던 그 포인트, V자 폭등세가 나타났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가 나타났던 그 부분 때는 우리가 무서워서 주식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서워하는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장세고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놓친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제는 그 기회를 잡아가자라는 점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신성장 가치주가 역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죠. 바이오 제약주까지 순환 반등이 끝나고 나서 다시 주도 섹터로 시장의 매기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성장 가치주 역시 세 개 섹터, 반도체, 5G,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삭죽기 전략을 단행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반도체 섹터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제가 차트,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정말 10여 년 기간 동안 장기간을 거쳐서 박스권을 갖추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드디어 10년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물들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상당한 성장세를 연출하면서 바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10년 내 나왔던 이 매물, 차익 매물들을 받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매물 공백이죠. 주가의 반등세가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털어내는 게 아니라 홀딩하는 전략이 되겠고 이런 종목을 보시면서 역시 비메모리가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중장기 2단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이 오이솔루션의 주봉 차트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5G 관련주가 정말 시세가 빨리 안 나오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 뭐냐면 오이솔루션 털고 나서 다른 종목에서 그렇게 대시에 낼 만한 종목 별로 없죠. 그러니까 또 절대 조급할 필요 없겠고요. 현재 주가는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35,000원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중간 바닥을 다집니다. 이미 1차적으로 크게 올랐고요. 중간 바닥을 다지고 깨지지 않는 형태 그리고 완만한 반대세가 연출된 가운데 최근에 또 37,000~38,000원 선에서 중간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너무나 짓눌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조금씩 더 나오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강화될 수 있겠죠. 5G 관련주 등 그다음 IT 섹터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그림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B 하이텍, 오이솔루션 각각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5G 안에서 대표적인 업황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저희가 종목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한 큐 종목으로 넘어가 봤을 때 어떤 키워드에서 오늘의 종목을 꼽아오셨는지요? 좀 종목을 좀 다양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라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주식은 재미라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뭐 자금, 우리의 자산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수익하고 또 안정성하고 연결된 종목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로서 자, GST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해서 다시 반도기수 나왔구나. 오늘 GS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들 종목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상태고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실적 호전 대비, 실적 전망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에 비해서도 저평가되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러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때 나오는 그 가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크러버를 생산 업체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하는 장비, 칠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주인데 이 반도체 그 종목군들의 경우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올해와 내년까지 성장성, 업황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도 큽니다. 여기다가 이 반도체 스크러버라든가 칠러 같은 제품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첨단 산업 분야에 고르게 쓰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 공정으로 인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현재 올해 실적 대비 퍼가 대체로 5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좀 올랐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술적인 흐름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는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던 주가가 역시 강하게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 전 주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돌파에 눌림을 주고 중간 바닥을 따져가는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과 함께 주가 패턴이 거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까지 왔고 고점 돌파에 따라서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구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2단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겠죠. 다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면 이 가격을 유지로 약간의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볼 필요 없겠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실적과 업황 호전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제가 23,000원 정도까지 제시되겠습니다. 자, 직전 고점 넘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23,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고요. 아마 시장이 좋아지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이 강화되게 되면 아마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3,000원까지 보시고요. 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GST, 다시 한번 시장이 이러한 탄탄한 조정 이후에 주도주 흐름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IT, 5G 반도체 놓쳐선 안 된다라는 의견도 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